페이지요. 기본서 페이지 77쪽 한번 보셔요. 77쪽 보시고요. 여러분 강의 노트는요 19쪽이요. 강의 노트는 19. 자, 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77페이지에다가 여러분 통정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 통정의 표시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강의 노트는 19. 그 다음에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요 18. 죄송해요. 아침부터요. 18페이지. 알았죠? 문제집 18. 썼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77페이지 보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정의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요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하고요 이렇게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는데 이 갑이 누구냐? 부고요. 을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청약을 뭐라 한다? 청약을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의사를 뭐죠? 의사는 증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표시는요 매매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매매. 왜냐하면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은 갑의 경우는 보통 아버지 경우는 1년 이상 이렇게 2년 이상 보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도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아들은 뭐만 내면 돼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증여를 하기로 갑과 을이 합의를 하죠. 그런데 매매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표시주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표의자가 합의를 했죠. 뭐로 합의를 했죠? 뭐로 합의했어요? 증여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죠. 그래서 증여를 하죠. 증여를 뭐라 한다? 은닉행위라고 얘기하고요. 매매를 뭐라 한다? 가장행위다. 또는 가장매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장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정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말이고요. 은닉행위는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증여는 유효이고요. 매매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을 앞으로 뭐라 한다? 등기라죠. 등기하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등기는 유효가 돼. 이게 특징이죠. 뭐냐? 여기는 원래 가장 매매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통정이니까. 그런데 이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증여의 등기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증여의 등기로 보면 유효이죠. 그래서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소유자.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이 병이 원래 봐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이죠. 소유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엄폐물이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런데 병이 이걸 또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무슨 법칙이죠? 또 엄폐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등기가 유효해서 소유자죠. 이것을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선악 불문하고. 그럼 또 엄폐물의 법칙에서 그 다음에 또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뭐라고 나오죠? 시험에요.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만약에 을이 소유자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보면요. 제3자가 악일 때는 보통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악이어도 소유자다. 이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보통 가장매매란 말이 있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죠? 그런데 여기는 유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가 병이 악이죠. 그런데 정도 악이다 이 말이죠. 병이 악이고 정도 악이죠. 그러면 정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사람이 악이고 이 사람도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 병이 악이고 정도 악이다.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병이 악이고 정이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 엄폐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도 무조건 소유자예요. 선악불문하고. 그럼 또 엄폐물이에요. 또 엄폐물.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선악불문하고 또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아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요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어디를 한번 보시면 문제요. 여러분요 18페이지 보세요. 문제집 18페이지 봤어요? 오늘 분위기도 그런데 문제집도 페이지가 좀 희한하네요. 알겠죠? 자, 한번 보시면 자 44번 보고 계세요? 44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을 했다. 증여 동그라미요? 했어요? 그것을 은닉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동그라미요? 을과 짜고 이것을 통정이죠. 통정. 짜고란 말은 통정. 다른 말로 짜고란 말은 의사의 일치라는 말이에요. 짜고란 말이 있다. 통정이란 말이 있다. 양해라는 말이 있다. 가장이란 말이 있다. 의사의 일치. 알겠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가 되겠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그럼 뭐죠? 이것을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줄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가장매매는 무효인데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이 등기가 매매의 등기로서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여기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줄 것이고 유효 이렇게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1번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그렇게 됐죠? 틀렸죠? 매매는 무효이죠? 2번은요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유효이죠. 2번 틀렸죠? 3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면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4번은요 을의 이런 사실을 안병 줄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안병은 악이란 말이죠. 악이 아니란 말은 알았단 말은 악이란 말이죠. 여기서 그럼 봐봐 을 동그라미 봐. 을 앞에 을은 뭐냐?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은 악이어도 뭐다?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 다시 그럼 봐봐. 그래서 등기했죠.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뭐가 된다? 소유자. 알았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5번은요.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했죠. 매도.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도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 죄송해요. 여기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A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줘요. 이 A를 뭐라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자요. 그러면서 이제 갑이 있죠.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우리 A가요.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래. 강제 집행이요. 이 강제 집행을 뭐하기 위해서? 면탈이요. 면탈. 그래서 강제 집행이 뭐죠? 경매죠. 그런데 갑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탈. 공익이다, 사익이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사익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자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짜고. 그러면 짜고 있다는 말이 뭐다? 짜고로 다른 말로 뭐한다? 통정이다. 통정 또는 양해다. 다른 말로 의사의 일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짜고 했다. 그것을 거짓말로 매매를 해. 그럼 여기서 거짓말로 짜고 매매했죠. 가장이란 말은 뭐다? 통정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통정의 표시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이게 여러분요 여기하고 이걸 조심하라 이 말이죠. 이 케이스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매매를 했죠. 이 매매가 가장 매매가 있어도 등기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죠. 이걸 조심하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는 의사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표시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 자체가 유효이죠. 그래서 이 등기를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봐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지금 강제평 면탈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갑하고 을은 거짓말로 매매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통정이죠. 이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무효는 3대 원칙이 있어.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거든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기란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이 나오죠. 그런데 무효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서 이 거짓말 매매 자체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효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이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올 수가 없다.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 없다.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왜?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빼돌리죠. 등기. 그럼 봐봐요.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뭐가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이죠. 표시. 우리가 표시가 뭐가 표시라고 했어? 계약서하고 등기가 표시죠. 표시가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이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 이때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갑이 소유자. 그래서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것이에요. 갑이 소유자가 되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을은 소유자가 뭐죠? 병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무효가 107조 비진입 표시에 의해서 무효, 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은 특별 규정에 의해서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병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가 되고 병이 악의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3자 병이 선일 때는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이 병이 선이죠. 그럼 여기 정이죠.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다음 병이 악의이죠. 악이면 여기 무효, 무는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무가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기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계속 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이 병 있죠? 이 병이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 그랬죠. 3대 원칙이요. 첫 번째, 제3자는 우리가 비진 표시할 때 있잖아요.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뭐로 한다?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해.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뭐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 봐봐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선 갑을 얘기하죠. 갑을 얘기하죠. 왜요? 지금 갑을 병 중에서 딱 봤을 때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아무 말 없으면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럼 병은 선의로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누가 소유자가 아니다? 갑.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병이 선의가 돼야 돼요? 악의가 돼야 돼요? 악의. 그러면 병이 악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자신이 악이라는 걸 증명하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데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해야 된다? 소유권을 지금 현재 잃은 손해가 있는 누구다? 갑. 갑이 누구라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따져 안 따져? 이것을 불문한다. 선의인데 과실, 선의인데 무과실을 불문한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3자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뭐라고 하냐? 선의의 제3자 병이요. 갑하고라고 당신하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무효니까 나 이거 필요 없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의 또 3대 원칙이 있죠.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분명히 안개라고 했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봐봐. 갑하고라고 통정의 표시가 무효이죠. 이 무효인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무효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원래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 사이가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는 갑이 을한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을이 갑에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계약의 당사자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주장할 수 있다? 갑을 말고 병도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것을 무효의 3대 원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은 107, 108, 109, 110조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이제 봐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을 봐봐. 을은 지금 자기가 앞으로 되는 등기가 무효죠.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을의 소유도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런데 병은 아무 말이 없으면 병은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하죠. 그러면 누구다?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뭐한다? 잃게 되죠. 갑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이렇게 갑이 을한테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지금 갑의 집을 팔아먹었죠. 갑의 집을 팔아먹으면 이 매매 대금이 있죠. 매매 대금은 원래 갑의 것이다, 을의 것이다. 갑의 것이죠. 왜냐하면 갑의 집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매매 대금 나오죠. 이 대금을 갑은 을한테 부당 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돌려달라고. 그 다음에 을이 지금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죠. 이러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은 그럼 을은 자기 것을 팔아먹었어? 남의 걸 팔아먹었어? 남의 걸? 그것을 횡령죄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등기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었잖아. 처음에 했죠?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 횡령을 뭐라 한다?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이건 불법행위니까 여기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갑은 을한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손해배상은 을이 병한테 처분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거짓말 매매 있죠? 이 거짓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보면 갑하고 을만 있다고 해봐. 갑하고 을만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하고 을만 있는 상태에서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설령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죠. 왜요? 아직은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A가 돈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의 소유권이 상실하죠. 그러면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A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담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갑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오죠 스스로. 왜요? 가져오면 이놈이 경밀할 건데 그걸 알면서 누가 등기를 가져오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이 A 입장에서 A가 불안하죠. A가 왜 불안하죠? 아, 이놈이 이걸 병한테 처분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갑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파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A가 을을 상대로 뭐를 한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 대위권. 무슨 말이냐? 이 봐봐요. 갑의 채권자가 누구죠? A죠. 이 채권자가 원래는 등기 말소를 누가 해야 되죠? 갑이 해야 되죠. 그런데 갑이 안 하죠.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갑을 대신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하죠. 그러면 등기가 갑 앞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A가 압류해서 경밀해서 돈을 받아가죠. 두 번째는요. A가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돼요. 소송으로만 반드시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플러스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취소하고 말소하는 거.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매매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어요. 왜냐?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소 청구할 때는 어디 간다? 그것은 등기 청구권을 말소하는 거죠. 등기 청구권. 그걸 특정 채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취소권을 못해요. 그러면 언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냐? 봐. 먼저 순서를 봐. 순서.
내가 얘기하는 건 A가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1번.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갑이 이것을 을한테 빼돌리죠. 짜고. 이게 두 번째죠. 봐. 먼저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돈 갚을 게 있죠. 그런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죠. 이걸 순서로 봐. 먼저 돈 빌려줬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 됐죠? 이것을 뭐란다? 사해행위다 그래. 사해. 사해란 말이지 뭐요? 사기, 기망으로 손해를 끼친다 이런 말. 손해를 끼친다. 사해, 기망으로 손해를 끼친다. 사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로 해가지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을하고 짜가지고 갑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떡한다?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으로 을을 상대로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은 갑하고 을하고 거짓말 매매 계약은 없어지고 취소되고 어떻게 되죠? 등기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갑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A가 갑의 것을 뭐한다? 압류해. 그래서 경매하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채권자 취소라고 그래. 그걸 사해행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해행위는 항상 뭐냐? 먼저 돈 받을 게 있다. 두 번째 재산을 빼돌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봐봐. 이중매매는 왜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가? 이중매매. 지금부터 설명을 해. 간단히. 봐봐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제1 매수인이죠. 2월 1일. 여기가 병이 제2 매수인이죠. 2월 1일, 3월 1일.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둘 다 아직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 사람도 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있죠? 이 사람도 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있죠? 둘 다 뭐만 가지고 있어? 둘 다? 채권만 둘 다? 알겠죠? 채권은 순서가 누가 더 빠르다? 을이 빠르다? 병이 빠르다? 누가 빨라? 둘 다 똑같다고 그랬죠? 왜? 채권은 모든 채권은 평등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빠를 것 같지만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고 갑하고 병 간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채권자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아. 그래서 다 동일한 것이죠. 동일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기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뭐죠? 갑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등기를 받은 사람이 짱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 이게 1번이죠? 등기하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죠. 채무불행에서 갑이 을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돼. 손해배상. 돈이죠 돈? 먼저 돈이 있는 게 아니죠. 먼저 재산을 빼돌리니까 나중에 손해가 돈 받을 게 생기죠. 여기 봐봐. 여기는 먼저 돈을 받을 게 있죠. 그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1번 먼저 돈 받을 게 있다. 두 번째 재산을 빼돌린다. 그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요. 이중매매는 먼저 어느 누구도 지금 손해가 있어 없어? 지금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먼저 등기해봐? 그러면 병한테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해야죠. 먼저 등기를 빼돌리니까 손해배상, 돈 받을 게 생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때요? 통정의표시하고 순서가 반대죠. 반대. 알겠죠?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통정의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에 해당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하나의 행위가 무효에도 해당하고 하나의 행위가 취소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18살 먹은 미성년자. 오늘 17살로 해. 17살 먹은 미성년자가 17살? 이 17살 미성년자죠? 이 17살 먹은 애가요. 뭘 했냐면 술이 만취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술이 만취했으니까 뭐 할 수 있죠? 무효, 의사무능력이잖아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 미성년자니까 취소할래? 이렇게. 나 술 취했으니까 무효를 주장할래?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강박. 강박은 뭐죠? 강박은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강박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이다. 제한. 그럼 뭐다? 취소.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 그럼 뭐?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정의 표시가 난 것이다.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문제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를 한번 하나를 풀어볼 건데요. 어디를 풀어보냐면 47번 한번 볼까요? 47번. 아니 47번은 좀 그렇고요. 여러분요. 어디 문제가 어디가 있지? 46번이요. 46번. 자, 46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통정 동그라미요. 허위의 매매 계약 줄고 허위의 매매 계약을 가장 매매라고 얘기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줬다. 줄고요. 등기를 을에게 줄고. 그럼 봐봐요. 이런 봐봐요. 여기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다 써 무효.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줄고 모르는 병. 그것을 선이라고 하죠.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그럼 모르는 병이니까 선이죠. 그러니까 병 등기죠. 써 거기다가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 왜요? 병은 누구니까? 선이니까. 다음 설정도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갑과 을 주고 갑과 을 간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맨 끝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이 누구죠? 선이죠. 선이니까 병 써 동그라미하고 소유자죠. 앞에 우리 문제에서 병은 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자죠.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 줄고 갑을 뭐라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맞는 말이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5번은요. 병이 선이다. 선이인데 병이 과실이 있다. 이런 봐봐요. 이런 봐봐요. 여기 지금 이 두 가지가 나왔죠. 이 두 가지가.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따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병은 선이인데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말 얘기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취득한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 봐봐요. 병의 선의는 추정되죠. 그러니까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갑. 그게 바로 4번이란 말이죠. 알겠죠? 4번. 갑이 누구죠?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례 문제는 여러 개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틀린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서 어디를 보시냐면 기본서 78페이지요. 여러분 78페이지 2번 한번 봐봐. 2번. 여러분 그 유학집은 다 썼어요. 어제 해가지고 다 썼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약집을 예전에는 유학집을 작년에는 유학집을 5월달에 유학집을 냈거든요. 유학집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5월달에 여러분 새로 책을 보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공시법은 이미 유학집이 나와 있죠. 공시법은요. 공시법은 토요일날 유학집까지 강의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아마 1월 말이나 이렇게 아마 2월달 안으로 나올 거예요. 중개사법이요. 공법은 좀 그럴 수 없어요. 공법 세법은요. 공법 세법은 왜 유학집 빨리 나올 수 없냐면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사한테 얘기했어요. 웬만큼 하면 큰 골격이 다 바뀌었으면 유학집을 좀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왜냐면 강의 책이 두껍잖아요. 두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이럴 때요. 사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상대로 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강의를 듣지 않고도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책보다는 사실은 두껍지 않아도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필요한 것은 여기서 사이드 것들은 다 말로 지금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두꺼운 책을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은 책을 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한 100번 읽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책이라는 것은 강의를 듣는다는 전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듣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유학집을 조문까지 다 넣어가지고 285페이지예요.
285. 그래서 책 이런 정도 해가지고, 근데 여기보다 글씨는 훨씬 더 커요. 글씨는 11포인트예요. 11포인트 해가지고 285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면 만약에 조문을 빼버리면 얼마 안 되는데요. 조문을 넣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좀 잠깐 기다리면 책이 편집이 어느 정도 되면요. 2월달 안에 요약집을 낼까 생각 중이에요. 민법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꺼운 책을 보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요. 강의를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비진 표시를 우리가 책에서는 막 설명을 한참 하잖아요. 비진 표시를 두게 된 취지는 뭐고 진이라는 것은 뭐고 이거 설명 한참 하지만 사실 여러분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진이라는 것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이 한마디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쓰기 위해서 책을 반 페이지 이상 써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약집을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요약집을 좀 이렇게 지문 형식으로 좀 딱딱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딱딱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길이로 썼어요. 그 정도 길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왜냐면 280페이지밖에 안 돼요. 양이 엄청나게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것은 민법 총칙은 6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요. 그 정도의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제 생각에 공부하는데 크게 시름을 크게 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이런 강의 듣는 거 보면 공시법도 중의석 토요일날 특강 듣는 거에 있어 또 암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내도 되는데요. 약간 수정할 게 한두 개씩 있으니까요. 수정하고 난 다음에 아마 2월 달에 여러분 구정 끝나고 나서요. 2월 달에 책을 초유 정도예요. 책을 낼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디로 보시면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78페이지에 보면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갑을 형식적 주체문자예요. 형식적. 그다음에 여기 을이요. 을이 상호시형 근거예요. 상호시형 근거가 A가 있어요. A가 실질적 주체문자예요. 실질적 주체문자예요. 원래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요. 원래는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을이 A한테. 그런데 을이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A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상호신용 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개인 대출 한도가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요. 신용 근거 같은 거 있죠. 그냥 수역 같은 거 말고 신용 근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조그만 것을 조그만 은행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통은 자기 조합원들한테 보통 대출을 해주죠. 그리고 조합원 아닌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는 거의 대부분 조합원이 거기 들어있는 조합원이 보증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워낙 자본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본금이 10억인데 한 사람이 10억 다 빌려가지고 망해버리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개인 대출 한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5천이면 5천. 시골 같은 데는 보통 3천, 5천, 2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시골에서는 그 정도만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좀 더 이제 1억, 이렇게 2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이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이 A가 금고에서 돈 1억을 다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금고가 이 사람한테 돈을 더 빌려주고 싶은데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빌렸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 데려와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A가요. 갑이라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상호시형 공고가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양해를 해준 거예요. 뭐라 그랬냐? 형식이라는 건 먼저 표시잖아요. 실질이라는 것은 뭐죠? 의사잖아요. 당신 이름만 좀 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A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도 못 빌려주니까 당신 이름만 빌려주면은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내가 직접 A한테 주고 당신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양해라고 그래요. 양해. 양해가 뭐죠? 통정이죠. 이런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뭐가 무효? 의사가 무효, 표시가 무효. 여러분요. 모든 것을 우리가 표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가 유효이냐 표시주의, 표시가 무효이냐 의사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통정, 양해는 통정이란 말이죠. 통정은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그러니까 형식적 주체문자 감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누가 채무자다? A하고 을이다. 그러니까 감명의 형식적 주체문자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요 1번 판례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 판례 보면 두 번째 줄 양해한 경우 이렇게 됐죠? 양해한 경우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 신용공고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의 대출, 제3자는 여기서 누구죠? 형식적 주채무자죠. 형식적 주채무자. 제3자 명의의 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런, 그리고 그 대리부분까지 민법은 밑줄 그어가지고 카페에 올려놨는데 봤나요? 대리부분까지 올려놓은 거 봤죠? 보죠. 그 다음에 2번요. 이런 봐봐. 1번하고 2번은 잠깐 한번 봐봐. 내용이 비스무리해. 둘 다. 이것저것 둘 다 똑같단 말이죠. 다 같은데 1번하고 2번 차이가 뭐죠? 판례 차이가 뭐예요? 2번에는 무슨 말이 없어요? 1번에 중요한 것은 양해예요. 양해. 1번에서 판례에서 두 번째 줄 중요한 건 양해라고. 그런데 2번에서 중요한 것은 양해라고 하는 말이 있나 없나 봐봐. 빨리 읽어. 다 읽었죠? 양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차이란 말이죠. 양해란 말은 통정이란 말이에요. 통정이란 말은 뭐죠?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적 주채무자 명의의 대출은 무효이죠. 그런데 이거예요. 봐봐. 이번엔 두 번째 것은 뭐냐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요. 은행이 있는데 A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달라니까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는데 너는 너무 신용 안 좋아서 돈을 도대체 빌려줄 수 없다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갑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냐냐, 자기가 이 사람이 원래는 A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리니까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하죠, 갑한테. 그랬더니 갑이요,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은행을 직접 자기가 방문해.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자기가 친구한테 줬어. 자기 이름으로 빌렸어. 친구가 돈을 갚아주기로 했어. 친구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은행은 친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요?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갑한테 돈을 갚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말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돈을 갚아야 돼. 알겠죠? 이게 뭐가 달라요? 여기 위하고 다르죠? 여기 위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통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양이란 말이 있죠? 양이란 말이 있으니까 무효죠? 근데 여기는 뭐다?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래 됐죠? 근데 그 가운데 원래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내가 거기에다 더 집어넣은 거예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소비대차 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사인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벌 수가 있다, 없다. 불일치가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 말이죠.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오른쪽 보세요. 법률효과요. 법률효과를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2번 한번 봐봐. 2번 보면 채권자 취소권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2번.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 당사자 간에 서로 통모하여 한 허위행위도 민법 406조 뭐냐? 채권자 취소권이요. 채권자 취소권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행위의 취소 줄고 사회행위의 취소를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사회행위의 취소를 뭐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장 보면 제3자의 범위라고 이러면 나와 있나요? 제3자의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요 뭐를 보냐면 그럼 여기 제3자로 나왔죠. 제3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자, 봐요. 먼저 당사자 있죠? 갑하고 을하고.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이 당사자의 누구냐?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죠? 그것도 제3자가 아니에요. 당사자의 뭐다? 계약상 지위를 뭐한 자? 승계한 자. 지위를 승계한 자. 이 사람도 아니에요. 왜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말은 갑의 자리에 을이 여기 A가요. 갑의 자리에 차고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통정의 표시를 했죠? 그러면 갑 대신에 A가 여기 들어갔다. 지위를 승계했다 이 말은. 그러면 A도 여전히 갑 대신이니까 당사자죠?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누가 제3자가 될 수 없냐? 여기 있어요.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요, 이외의자로서 새로운, 뭐죠? 이외의자로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요. 여기서 보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보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이렇게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 봐. 가장 매수인이죠. 가장 매수인, 가장 소비대차, 가장 채권이에요. 가장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다음에 가장 전세권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다 가장이란 말이죠. 가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장이란 말이 뭐죠? 무효라는 말이죠. 무효. 가장이란 말이 뭐다? 무효라는 말이죠. 무효. 그러니까 이런 봐봐. 이 가장을 또 뭐라고 하냐? 가장을 또 허위 표시 이렇게 또 표시해. 허위 표시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허위 표시란 말이나 가장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이제 봐. 여기. 이러면 학생들이 몇 번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암기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암기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냥 봐봐. 가장이란 말이나 허위 표시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효예요.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돼. 여기에 그 다음에 무슨 뭐라고 나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다 제3자예요. 이 사람이 봐봐. 원래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거짓말로 매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을의 것인 줄 알고 왜? 을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이 말이죠. 가장 매수인이란 말은 거짓말 매수인이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그 다음 사람 그걸 모르고 이게 병의 것인 줄 알고 다시 이 사람이 매수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한 사람이 있더라. 저 집에 전세권 등기한 사람이 있더라. 저 집에다가 가압류를 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다 제3자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여기가 무효인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가장 소비대차에서 파산관제인이요. 가장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한 사람 또는요 여기 또 뭘 쓴 사람 보증을 쓴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에 대해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 가장 전세권 위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렇게요. 저당권 설정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있는 것이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그걸 다 암기하겠냐고. 무슨 말이냐. 앞에가 가장이다. 앞에가 허위 표시다. 이 말이 나오죠. 가장이다. 허위 표시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그것은 무효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무조건 다 제3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할 건 뭐만 암기하면 돼요? 그렇죠. 가장이다. 허위 표시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무조건 다 뭐다? 제3자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 조심해야 될 것도 아닌데요. 상식인데요. 처음 들으면 좀 뭐 그럴 수 있죠. 채권의 가장양도요.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채권자 이렇게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채권이란 말 있죠. 채권이란 말 있죠. 가장양도란 말 있죠. 어디가 무효예요? 뭐가 무효예요? 채권이 무효라는 거예요? 양도가 무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강의 듣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오늘은 아무튼요. 일단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자세는 좋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누인쌈 봐봐. 가장 매수인이죠. 거짓말 매수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 소비대차가 무효다. 돈 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집에 누군가가 저당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친구한테 거짓말로 돈 빌린 걸로 사용증 쓰고 그래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고 그렇게 안 해.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죠. 공증 쓰고 거짓말로. 근데 친구한테 거짓말로 공증 썼는데 나중에 친구가 그 공증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어. 근데 한 5년 있다 죽었는데 그 집 아들내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5억을 또 누구한테 빌려주셨네.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증거 또 대야죠. 알겠죠? 재판하면 또 복잡해지죠. 아무튼 이렇게 이게 무효라는 말은 이게 무효다. 여기 봐봐. 채권의 가장 양도죠. 양도가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권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란 말이죠. 내가 지금 말 안 들었어? 뒤에가 무효라고? 앞에는 유효라니까요. 진짜라니까. 봐, 무슨 말이냐 이거죠.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언제? 2월 1일 날.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갑이 을이 돈이 안 받는 거예요. 안 주는 돈 안 갚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친구 깍두기한테
깍두기한테 거짓말로 5월 1일 날 거짓말로 채권을 갑이 병한테 양도를 해. 알겠죠? 그래서 가장 양도를 해. 가장 양도. 채권의 가장 양도. 봐봐, 이거 채권이죠. 그냥 읽으면 돼.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양수인.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채권의 가장 양도가 무효잖아요. 이 가장 양도가 무효란 말이죠. 이 채권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인데 여기는 2월 1일 날 빌려줬죠. 여기는 5월 1일 날 양도죠. 5월 1일 날 무효죠. 5월 1일 이후부터 뭐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제3자라고. 그런데 여기 이 채권은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무효 다음에 있는 거예요? 무효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존이라고 그래. 기존에. 여기는 뭐죠? 새로운 사람이 제3자잖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옛날 사람이죠. 옛날 기존에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있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거짓말 양도하고 나서 새로운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있던 채권에 대한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기존이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일반 채권, 여기 일반 채권자 제3자가 무슨 말이냐? 지금 가방하고 을하고 병은 이 1억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X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1,000만 원 빌려준 돈이 있어. 이 1,000만 원 빌려준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가지고? 1억 가지고 가장 채권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채권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반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채권이 일반적인 거 있고 스페셜한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금봉투에다 담으면 특별이고 그냥 흰봉투에다 담으면 일반이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채권이 다 똑같은 채권인데 이 채권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일반이라고 말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일반 채권은 이 채권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추심이란 말이 뭐예요? 추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요 친구한테 돈 좀 달라 가죠. 야, 나 쟤 돈 안 받아. 돈 줘, 안 줘.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돈 받을 게 얼마 있다더라? 몇백이 있는데 그 돈 나한테 가서 대신 받아가지고 반띵하자고 그랬어.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는데? 돈을 얼마나 빌려준 게 있는데 그 돈을 안 받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받지 않기는. 그런데 그 사람은 살고 있는 데는 어디 수원인가 어떻게 그런데 그 여자분의 아버지는 강원도 어디에 산대요. 강원도 어디에. 그런데 돈을 하도 안 갚아서 우리 아버지가 땅 팔면 준다고 그 말을 지금까지 몇 년을 했대요. 그러지 말고 그건 땅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할 테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같이 가자 이랬대. 근데 나한테 줄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 줄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아버지 그냥 얘기하면 그 집 아마 땅 없을걸? 땅이 있으면 아버지 땅 팔면 준다고 하나요? 아마 내 생각에 아마 그 집 아버지 땅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한테 그럼 700인가 받아가지고 나한테 반띵하면 안 되냐고. 그게 바로 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돈을 받아오죠. 그걸 추심이라고 그래. 그럼 이 돈은 내 돈이다 아니다? 아니죠. 누구 것이다? 채무자 거죠. 채권자 거죠. 결국 채권을 추심한 사람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띵하자 반절 나누자 이 말은 수수료 주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돈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잖아 이게.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서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심부름꾼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상속인 아니죠?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아니죠? 수익자이다. 세 개 암기해야 돼. 이 세 개. 누구? 상속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 수익자. 다시 말하고 상속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 수익자. 제3자는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요. 목소리 좀 크게 해봐. 뭐냐면 강의 듣는 사람이 다 들어. 여기는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 알겠죠? 예. 예? 꺼져 있다고요? 꺼져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안 들리나요?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평소보다 조금 안 들려요? 평소보다 조금 안 들려요? 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의 가장 양도가 되었죠? 이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추심, 일반. 다시.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뭐라고? 채무자, 추심, 일반. 세 개. 채무자, 추심, 일반. 여기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이걸 암기하지 하려면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요. 제 기본서 한번 봐봐. 기본서를 보면 여러분 뭐라 나왔죠? 80페이지 보면 니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렇게 돼 있죠?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줄 봐봐. 가장 매매할 때 가장만 줄 거봐. 이거 여기에서 가장 매매 미수인이죠. 가장 매매 미수인 여기까지가 무효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지 마. 뭐라 나와 있는 말이 있나 봐. 뭐가 있어? 맨 끝에 가압류가 있네. 가압류가. 이 사람은 제3자라고 그래. 봐봐. 가장 어쩌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세 번째 줄 끝에 가장 저당권 돼 있어요? 지금 3번에 제3자 범위에서 기억, 니은에서 니은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가장 저당권이죠? 가운데 있지 마. 쭉 가봐. 뭐라고 있나? 가장 저당권. 그래서 뭐라 나왔죠? 경락받은 자.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줄 끝에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 그 경락인을 제3자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가장 저당권을 저쪽으로 나왔죠? 그럼 무효. 그 다음에 뭐라 나오죠? 그럼 그건 제3자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요. 거기 어디를 보자면 여러분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가장 채무를 보증 그렇게 돼 있나요? 가장 채무를 보증 돼 있어요? 돼 있죠? 가장 채무죠? 그 다음 가운데 있지 마. 뭐라고 돼 있죠? 그리고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보증이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제3자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걸 왜 암기하냐고. 가장이란 말 대신에 무슨 말로 나올 수 있죠? 허위 표시라고 나올 수 있다니까. 뭐라고 나올 수 있다? 허위 표시. 그럼 뭐가 된다? 제3자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다시. 자, 그럼 문제로 가지고 한번 봐. 그럼 문제에서 어디를 보냐면 자, 문제에서요. 여러분요, 53페이지 한번 봐봐. 53페이지. 53페이지. 23페이지. 53번. 죄송해요. 53번 한번 봐봐요. 53번 봤어요? 자, 문제 봤죠? 문제 53페이지. 23페이지. 53번. 기억. 통정허위 표시. 이거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채권 줄거 봐. 거기까지. 여러분, 통정허위 표시 아까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가장이란다. 가장. 이거 무슨 채권이요? 가장 채권. 이렇게 봐봐. 여기 한번 봐봐. 누이선 봐봐. 가장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허위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가장이란 말이죠.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 그걸 뭐라 한다? 가장 채권 이 말이죠. 알죠? 여기까지는 뭐다? 유효, 무효.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없어? 있죠. 뭐가 있어? 가압류 있죠. 이걸 제3자라고 한다니까. 그 다음에 밑에 니은. 허위 표시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이죠. 여기까지 뭐라 한다? 가장 전세권이죠. 가장 전세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뭐라 나왔어? 저당권. 이게 제3자라니까요. 그 다음에요. 대리인. 이러면 우리가 배웠죠? 제3, 사기 강박. 아직 안 배웠구나. 죄송해요.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해.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하니까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본인은 제3자가 될 수 없어. 리얼.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를 말한다? 수익자.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54번을 봐봐. 1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53번이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자, 54번. 1번. 가장전세권.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뒤에 나왔잖아. 가압류라고. 그러니까 제3자지 뭐예요. 니은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장매매죠? 거기서 누구다? 수익자. 제3자도 아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3번. 가장양수인. 무효죠?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 가장양수인. 무효죠? 5번. 가장행위. 무효죠? 됐죠? 가장. 그럼 3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저당권. 4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가등기. 안 돼 있어요? 5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가압류. 다 제3자라니까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걸 가지고 어떤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 보면요. 뒤에 여기 가압류권자, 저당권, 가압류. 이걸 동그라미 해가지고 암기하고 다녀. 머리도 쓸 때 써야지. 그거 없는 머리랑 똑같아. 허수아비하고.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가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이야. 그러니까 봐봐. 무슨 말이 나올 수 있냐. 기존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기존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기존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저당권에서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을 수 있죠. 후순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순위? 1순위가 있고 선순위가 있으니까 후순위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뭐냐. 봐봐. 일단
허위 표시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런 가장이란 말이죠. 그건 무효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무조건 제3자예요. 앞에가 허위 표시 또는요 가장.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나와? 좀 읽다 보니까 뭐라가 나와? 다 제3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건 뭐다? 수익자, 그 다음에 상속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3개.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뭐?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 105번 얘기했는데 암기 안 되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뇌스포를 가져오셨죠? 해봐. 다시 뭐라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뭐?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 그 다음에 위에서 3개. 상속인, X. 수익자, X. 계약상 지위를 승계, X. 자, 그럼 봐봐. 이제 다 암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했나? 한 가지만 문제만 풀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자, 봐. 질문한다 할 때요. 다른 데 보지 마. 여기 봐. 가장매매. 가박을 하고 가장매매를 했어. 알겠죠? 그런데 을이 사망했어. 사망하고 병이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매매인 건 몰라. 선이야. 병이 선이에요. 이거 상속인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아버지가 가장매매했어. 그걸 병이 몰라. 상속인이. 모르고 상속을 받았어.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한다 못한다.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두 번째 선의가 돼야 돼.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도 보호가 안 돼.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여러분 다른 국가고시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뭐라고 나오냐? 갑하고 을하고 거짓말, 가장양수인 을로부터 선의로 가압류를 한 병은 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선의에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의로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 그러면 선의의 제3자죠? 이 사람은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갑은 을로부터 가장매매 매수인 을로부터 그 사실을 모르고 가압류를 한 병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다. 전세권. 그러면 갑은 전세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지금 3개, 기본적으로 3개, 6가지가 기본적으로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는 뭐다? 허위 표시라든가 무슨 말이 나온다? 가장이란 말이 나온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제3자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